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남자는 처가에 가도 자연스럽습니다. 말도 편안합니다. 행동도 단정합니다.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 그를 믿습니다. 친아들처럼 아껴주기도 합니다. 존중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걸립니다. 행동 하나가 마음에 남습니다. 본인은 악의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가 쪽에서는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오해가 쌓입니다. 그 결과 거리감이 생깁니다. 결혼 생활도 무거워집니다. 처가에 가는 날이 부담이 됩니다. 아내도 중간에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사위는 친아들처럼 대접받을까요? 왜 어떤 사위는 늘 박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갈수록 신뢰를 얻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갈수록 호감이 떨어질까요? 비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선입니다. 처가에서 사위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적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갈등이 커집니다. 오늘은 그 선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가에 있을 때 현명한 남자가 절대 손대지 않는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피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오래 갑니다.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뒤로 갈수록 더 민감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가의 돈 문제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돈은 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입니다. 돈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도 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위가 처가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가의 재정은 내가 결정할 영역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옛사람들은 돈 문제를 아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돈은 분명하게 할수록 분쟁이 줄어듭니다. 재정이 불분명하면 오해가 커집니다. 오해가 커지면 신뢰가 깨집니다. 그런데 사위가 자주 묻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장모님의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집안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지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축은 얼마나 해두었는지, 이런 질문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모님께 이렇게 묻는다고 해봅시다. 어머니, 저축은 얼마나 있으세요?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집에서는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한텐 선. 여러분은 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캐묻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계산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속셈이 있나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배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이 오면 더 위험합니다. 그때 사위는 가장 먼저 의심을 받습니다. 외부인이 왜 말하지? 손대려는 건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남자는 더 강하게 나갑니다. 자기가 돈 관리에 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처가에 절약을 가르치려 합니다. 지출 습관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계는 차갑게 변합니다. 가정마다 방식이 있습니다. 맞든 틀리든 그건 그 집의 내부 문제입니다. 사위가 개입하는 순간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도움을 주려고 할 때입니다. 어떤 남자는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남자는 여기서도 선을 압니다.
그것은 효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돕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지나치게 막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는 숨 막힌다고 느낍니다. 처가에서는 사위를 이기적이라고 봅니다. 결국 남편만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우리 부부의 재정은 함께 의논하십시오. 하지만 처가의 재정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조언이 필요해 보여도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물어보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만약 장모님이 어렵고 아내가 돕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와 조용히 상의하십시오. 가정 형편을 함께 계산하십시오. 가능한 범위를 정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결정한다는 태도는 버리십시오. 최종 선택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 절제하는 남자는 존중받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아는 남자는 신뢰를 얻습니다. 그게 처가와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자, 돈 문제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더 민감한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모님의 다툼입니다. 장모님의 갈등에 깊이 끼어들지 마십시오. 어느 집이든 다툼이 있습니다. 밥상에서도 다툼이 생깁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도 부딪힙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사셨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위가 착각합니다. 내가 중재해야 한다. 토끼엔, 내가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거빙다이, 내가 분위기를 정리해야 한다. 이스랭군, 가렌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남의 부부 싸움에 끼지 말라.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는 특별합니다. 오늘 크게 다퉈도 내일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리쳐도 내일 밥을 차려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위만 가운데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다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모님이 말다툼을 합니다. 여러분이 장모님 편을 듭니다. 장인을 달래려고 합니다. 장인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위가 나를 무시하나? 내 체면을 깎나? 반대로 여러분이 장인 편을 듭니다. 장모님은 겉으로는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남습니다. 그때부터 사위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의를 가져도 둘 다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좋아하면 다른 쪽이 불편합니다. 결국 사위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두 분이 화해하면 사위가 애매해집니다. 괜히 나섰다. 보른드 사랭 칸더스. 암미오. 말이 많다. 다미 엔딩. 도리 엔딩. 쓸데없이 끼었다. 뉴제. 타숙망.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명한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중립을 지킵니다. 판단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방식으로 풀게 둡니다. 정말 분위기가 심각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위가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아내가 부모님과 대화하게 돕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가벼운 대화로 공기를 바꾸십시오. 차 한 잔을 내오십시오. 웃을 수 있는 주제로 돌려보십시오. 사위가 심판이 되지 않고 완충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사위가 오래 존중받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많은 남자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입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관계를 순식간에 깨뜨립니다. 처가를 내 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두 가정의 만남입니다. 두 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말투도 다릅니다. 예절도 다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처가를 자기 집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가볍게 말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깊게 받아들입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꽃이 다르고 집이 다르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한 집의 방식이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처가 밥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해요. 예수한데, 위엑소는데, 딴처우. 우리 엄마 음식이 더 제 입맛에 맞아요. 옌디요, no. 칸셀룰루. 우리 집에서는 이런 방식이 더 좋았어요. 딴 소리야 꾸사레마. 띵 칸다뗀 칸다뗀 칸다뗀다뗀. 말은 짧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길게 다칩니다. 장인, 장모님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나? 우리를 낮추나? 우리 집이 부족하다는 뜻인가? 그리고 더 위험한 비교가 있습니다. 아내를 내 가족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우리 누나가 더 살림을 잘해. 민, 돌라. 민, 우리 엄마가 더 맛있게 해. 원 칸츠, 칸츠러. 우리 집에서는 여자는 이렇게 해야 해. 원수 찬드리스, 소빙 카위다. 이 말은 아내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 비교당하면 더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둘째,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십시오. 처가의 방식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만약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적응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이 필요하면 부드럽게 하십시오. 저는 이런 방식도 좋을 것 같아요. 땅수프, 암수프한데, 나인, 이런 식으로 제안하십시오. 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처가 앞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둘만 있을 때 이야기하십시오. 조용히 조율하십시오. 현명한 남자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남자는 존중을 쌓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처가의 결혼 문제입니다. yes. 처가 식구의 결혼에 깊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인연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가에도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연애가 있습니다. 결혼 준비가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이때 사위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부 생각은 어때요? 저 사람 괜찮아 보여요?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필요합니다. 사위가 깊이 들어가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인연은 하늘의 일이다. 억지로는 안 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제가 만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직접 그 사람은 별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처제는 어떻게 느낄까요? 간섭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사위가 곤란해집니다. 결혼이 깨지면 여러분 탓이 될 수 있습니다. 형부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이 잘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전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 기억이 남습니다. 이후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소개팅 주선도 비슷합니다. 의도가 좋아도 책임이 따라옵니다. 잘 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 되면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찰하고 듣는 역할을 하십시오. 둘째, 조언을 하더라도 중립적으로 하십시오. 결론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압박하지 마십시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직접 나서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조용히 말하십시오. 아내가 가족과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선택은 결국 그들의 몫입니다. 사위가 통제할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관심과 호기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처가의 사생활을 캐묻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묻지 않는 것, 이 존중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보는 건 관심이다. 동선 타더라. 동선 타더라. 하지만 관심이 지나치면 침범이 됩니다. 상대는 불편해집니다. 경계가 생깁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적으면 편하고 아는 게 많으면 화가 생긴다.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걸 캐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은 위험합니다. 저축은 얼마나 있으세요? 처남은 빚이 있나요? 왜 두 분은 요즘 덜 친하세요? 집안에 무슨 일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은 가볍게 던집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무겁게 받습니다. 왜 묻지? 무슨 의도지? 우리 사정을 알아서 뭐 하려고?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위가 들은 이야기를 밖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처가 이야기를 친구에게 합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흘립니다. 그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처가가 말하고 싶으면 말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위는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건 들었지만 못 들은 것처럼 두십시오. 밖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입을 무겁게 하십시오. 조용히 선을 지키는 남자는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건 말투의 문제입니다. 말투 하나로 존중이 생기기도 하고 존중이 깨지기도 합니다. 레오, 윗사람처럼 훈계하지 마십시오. 말은 관계를 만듭니다. 말은 분위기를 살립니다. 하지만 말은 한순간의 관계를 부채입니다. 처가에서 가장 치명적인 말투가 있습니다. 가르치려 드는 말투입니다. 윗사람처럼 말하는 태도입니다. 정답을 쥐고 있는 듯한 말투입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말은 공짜지만 골라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장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위가 바로 끊습니다. 그건 구식입니다. 인땡키, 숭유키, 너미우, 니가 숭유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와이, 예수와이 수와이, 예수와이 수와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또한.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처가 형제자매가 고민을 말합니다. 그때 사위가 말합니다. 내가 다 겪어봤어. 또 게나웬 수라가 내 방식대로 해. 아포렉수엔 그건 의미 없어. 낭소와라. 도와주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무시당한다. 원투 소라산 안드레닝 내 생각을 깎는다. 땅공공공공공공공공 땅공공공공 자기만 옳다고 한다. 유카나판 토링아스 인고 토링아스. 그리고 이런 말도 위험합니다. 우리 집은 원래 안 그래요. 동겐니스 따로이. 우리 집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 타스 정도피에. 이 말은
은근히 처가를 낮추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듣는 비율을 늘리십시오. 말하는 비율을 줄이십시오. 경청은 존중입니다. 둘째, 의견을 내야 한다면 제안으로 말하십시오. 단정하지 마십시오. 판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엔더. 혹시 이런 방향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 말은 다릅니다. 내 생각도 전합니다. 상대도 살립니다. 관계도 지킵니다. 현명한 남자는 말로 이기지 않습니다. 현명한 남자는 말로 관계를 살립니다. 처가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겸손입니다. 존중입니다. 그리고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6가지를 보았습니다. 돈 문제에 끼지 마십시오. 장모님의 갈등에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처가를 내 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처가 식구의 결혼에 과하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사생활을 캐묻지 마십시오. 훈계하듯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처세가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부부 사이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양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처가에서도 더 사랑받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